탐나는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죠. 꼼꼼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 뉴스 톱파보기 순서입니다. 고재일 기자 나와 있는데요. 지난 한 주 건너뛰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탐나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표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열망인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이게 2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지난주 팡팡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자, 재민일보가요. 그 감격스러운 날의 일부를 지난 1일자 일면 톱기사 관련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본회의 표결 통과 후에 이 국회 정문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그리고 유족회 관계자, 4.3 단체, 지역 도의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인데요.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통해서 도민들을 대신해서 이 특별법 개정에 함께 힘을 모아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마 이렇게 이 사진을 통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봐도 참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중요하겠죠. 정부와 정치권이 뒷심을 발휘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26일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차 접종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종사자 그리고 65세 미만 입소자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한라일보가 2일자 일면 사진에 관련 모습 담았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분이 제주의 1호 접종자신데요. 요양보호사 양은경 씨라고 합니다. 네, 이 양은경 씨가 접종을 마친 뒤에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독감 주사보다 덜 아프고 근육 뭉침도 없었다라면서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있어서 백신을 맞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빨리 모든 접종이 끝나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시네요. 네, 모든 도민이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접종 못지않게 생활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뉴제주일보가요. 3일자 톱기사 관련 사진으로 제주시 과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모습 담았습니다. 네, 지금 입학식을 마친 1학년 어린이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전에는요, 이거 어르신들 입학식 때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진 가끔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제는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입학식도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어르신들 보시면 좀 격세지감 느끼시지 않을까 모르겠는데요. 자, 기사 내용 중에 삼성초등학교 1학년 1반이 된 성지원 어린이의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에서 어울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벗지 않고 손을 잘 씻겠다. 이렇게 활짝 웃었다라고 합니다. 네, 성지원 어린이 좋은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점이 주말 사이에 학교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뒤따라야겠죠. 마지막 사진은 완연한 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일보가요. 지난주 특별하게 봄꽃들을 가지고 일면 사진을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일자 신문에는요. 제주시 도두봉 입구 도로변에서 봄을 날리는 이 화사한 벚꽃의 모습을 담았고요. 그런가 하면 4일에는 이 한라산의 상고대를 담아서 이 떠나기 싫어하는 겨울 그리고 계절이 교차하는 제주의 정취를 담았습니다. 경칩을 하루 앞둔 5일자 일면 사진은요. 봄빛 속 개나리 활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 주변 도로에 수줍게 핀 노란 개나리를 담았습니다. 네,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가 사진으로 확연히 느껴지는데요. 네, 계속해서 기사의 이면을 들어가 보는 차례입니다. 동물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신문 보도에서 온도차가 감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서늘 1리 일대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려던 사업이죠.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지난주 3일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돼서 이거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도내 일간지들이요, 이 4일자 신문에 이 부결 소식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다뤘는데요. 기사의 배치, 제목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약간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민일보는요, 이면 하단 기사로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개발 심의위에서 제동이라고 비교적 간단한 스트레이트로 전했고요. 뉴제주일보는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실상 무산이라는 3면 사이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제주일보 역시 같은 제목으로 일면 하단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한라일보 좀 한번 보시죠. 네, 동물 테마파크 사실상 무산, 송악선언 현실로라는 제목에 좀 굉장히 많은 자수의 일면 톱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른 신문과 달리 한라일보가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심의위 부결 소식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그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원희룡 도지사의 송악선언으로서 아마 좀 정상 추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그동안 어느 정도 있어 왔는데요. 사업의 좌초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면서 언론의 주목도가 약간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사의 제목이라든가 배치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한라일보의 기사에서 유독 좀 개발 사업 제동에 따른 어떤 위기감, 좀 약간 긴장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라일보 대주주인 부영그룹이 추진하는 부영호텔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영호텔 주상전리대 경관을 파괴하는 난개발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서 이 송악선언의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긴 했는데요. 때문에 이 송악선언에 거론된 사업 하나하나의 진행 상황과 운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라일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시각입니다. 네, 확실히 시야를 넓히고 다시 기사를 보니까 어느 정도 맥락도 읽히고 나름의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하면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언론 간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난타전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듣기 거부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 뉴스 토파보기에서 아마 좀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 네. 재미성 논란과 관련해서 지역의 두 인터넷 매체가 좀 약간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한 견해차가 아니라 매체 간의 약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지금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단이 된 거는요, 일단 지난달 9일자 제주의 소리 기사, 제주 아트 플랫폼 3년 만에 재가동, 발목 잡기 이제 그만인데요. 이 해당 기사가 익명의 문화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소설 같은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제기한 언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재미성 추진에 좀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미디어 제주라는 매체가 이거 자신들을 겨냥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미디어 제주 편집국장이 15일자 칼럼에 언론은 따옴표가 아닌 진실 확인자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반박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제주의 소리를 향해서 자사 보도에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면서 될 일이지, 불특정한 사람의 발언을 가져다 쓰는 거, 이거 비겁한 따옴표 저널리즘 아니냐라면서 해명을 요구한 셈입니다. 네, 그럼 이 해당 칼럼에 대해서 제주의 소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관련해서 제주의 소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을지 좀 찾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논평까지 비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경실련이 재미썸 사업 추진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서 뭐 정치자금이 의심된다, 검은 뒷거래가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원색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경실련의 양시경 센터장이라는 분이 기고를 통해서, 자, 그러면 행정의 주장을 무조건 수긍하라는 말이냐라면서
반발을 하면서 제주 해소리에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군요. 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치 진흙탕 싸움처럼 언론과 언론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제주 사회에서 특정 사업을 놓고서 언론과 언론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각각 찬반의 입장을 제시하거나 토론한 사례는 많았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좀 대놓고 비판하고 서로를 헐뜯는 일은 좀 보기 어려운 장면임이 분명합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어떤 과민 반응에 대해서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해관계가 없으면 좀 나오기 힘든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제2공항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네, LH 직원들의 이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나온 보도는 아닙니다만은 지난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보도가 되었던 KBS 제주의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는요,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둔 2015년 11월 이전 몇 달 동안 성산읍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폭등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좀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이 보도를 근거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조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의혹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재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